여벽 육군대령 서정갑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2008년도 촛불 시위가 끝나고 2009년도 초에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천당에 갈 뻔했습니다. 그 병명은 나중에 이제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됐는데 화병입니다. 제 스스로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지난 천안함 폭침을 당한 이후에도 응징 못하고, 이번에도 응징 못하고,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게 우리가 이제 우왕 청심한 물병을 들고 아마 약을 들고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은 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 내용 첫마디만 읽겠습니다. 처음에 조선일보입니다. 2배 공격 지시 지난 8월 감청했다. 다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서해 5도 공격 준비, 북한 통신 명령을 군이 8월 감청을 했다. 천안함 폭침 당하고도 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오는데 그래요. 지난 천안함 그 폭침 때도 사실은 우리 군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한 겁니다. 글자 그대로 아저씨 부대예요. 제가 당시에 성명을 발표해서 전부 다 관계자들은 군법에 회부하라 이런 성명서를 냈더니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네가 군에서 별을 달지 못하니까 이런 성명서 내는 거 아니냐. 한 번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서대령 당신도 전우가 아니냐. 전우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봐주라.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얘기도 있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날 북경은의 폭격으로 우리 연평도가 쑥밭이 됐어요. 불바다가 됐습니다. 2명이 전사하고 2명의 민간인이 죽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 수십 명의 민간인 군인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우리 군이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안 연평도가 불바다 될 때에 우리 상공에는 F-15K 최신형 전폭기 8대가 미사일, 최신 미사일, 평양까지 때릴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쑥밭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하고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폭기가 거기다가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 전투 조종사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북한 포병 진지에 한 발만 때렸어도 쑥밭이 되고 2차 공격은 없었을 것이고 더 큰 사상자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연평도가 이렇게 필요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군대가 정신 차리지 못한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 전투 조종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어떻게 되면은 좀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합참이라는 것은 훈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발되면 합참 의장이 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전쟁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전 수칙이 풀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상에 국회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교전 수칙을 좀 더 보강하겠다, 몇 배로 응징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군의 전술 전략을 제대로 모르는 사이비 군인이나 민간인들이 하는 얘기. 교전 수칙이라 하는 것은 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됐는데
혹시나 그 가운데 미친놈이 혹시나 우발적으로 행동할까봐 만약 그런 우발 행동을 해서 전쟁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전수칙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폭격은 전쟁입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이럴 때는 교전수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는 천자병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폴레옹 같은 이런 명장들이 전장에서 승리했던 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전쟁 원칙입니다. 소위 공정의 원칙, 기동의 원칙, 기습의 원칙, 여러 가지 원칙, 한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우리 군 지휘부가 공부를 하고 이것을 전쟁에 대입했더라면 이번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고 전투 조종사가 막바로 폭격을 가했을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청와대고 이거 포 몇 발을 쏠까요? 폭격할까요? 전쟁 나는데 이렇게 한 주의관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교전 규칙을 좀 더 2배, 3배로 강화한다는데 그것은 평시에 우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전수칙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전쟁에 무슨 교전수칙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최신 무기가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F-15K 같은 신형 전투기가 있는데 무슨 신형 무기고 뭐 합니까? 연평도에는 당시에 대포병 레이더가 38분 동안이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K9 자주포가 6대 있는데 절반은 고장났다. 어떤 사람은 폭격을 받아서 뭐가 했다는데 평상시에 그럼 뭘 하고 있었느냐? 최전방에서 군인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청와대나 정치권이나 우리 군지휘부가 전부 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대회를 갖게 되는 것도 우리 청와대에 계신 분 또 국회에 있는 참 고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꼭 할 것은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불령권을 갖고 불령권을 행사하지 않은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합참의장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군 후배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적에겐 전율과 공포의 대상으로 국민에게는 신뢰와 헌신의 표상으로 이렇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연평도에서 우리 군이 대항하는 걸 보고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헛개비이었었느냐, 국군이 이런 호소야비이었었느냐, 군 지휘부 몇 사람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군을 아주 망신살을 꽂히게 만들었어요. 이 책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참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을 제발 좀 잘 모시라고 말하죠. 이눈치 저눈치 대통령이 중도 실효이라니까 안보 전장에서도 중도 실효를 갖다 이렇게 답습하게 하는 이런 참모들을 차지에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뭐 지난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걸 만들면서 제가 마음이 상당히 저 스스로가 마음이 뭉클하다. 노래도 나왔지만 우리가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서 30만 명이 서울 한복판에 모였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서울시청 앞에 지하철이 전부 다 바이패스 시켰어요. 압사사고 날까봐. 당시 노무현 정권은 여기에 겁먹어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라는 이런 말이 쏙 들어갔죠.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MB 정권이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MB 정권 탄생해가지고 2008년 4월 23일 11일 날 검찰이 저를 기소했어요. 물론 노무현 정권 검찰이 기소했지만 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MB 정권을 창출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지휘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업무를 아직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청와대 사람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2차 항소심 공판이 지난 8월 30일 날, 엊그저께죠. 8월 31일 날 서울 고등법원 404호실에서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검사가 지난번 구형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건 취하한다든가 뭔 다르게 좀 감형을 해줄 줄 알았어요. 똑같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정권이 우파 정권이 맞는지, 이걸 누가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피의자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요 며칠 전에 받았어요. 검찰에서. 독수궁 앞에 있는 노면 불법 노상해라는 그 혐오 시설이죠. 경찰이 1차적으로 철거시키려다가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불과 2009년도 6월 24일 날 새벽 05시 40분에 의해서 불과 4분 만에 쓸어버렸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못한 것을, 다시 말해서 공권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을 시민들이 쓸어버렸으면 둘러다가 표창을 주거나 격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에 검찰에서 온 걸 보니까 유죄 약식, 구약식이라 해가지고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독수궁 앞에서 그거 쓸어버렸다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2009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무려 5개월간 제 핸드폰을 추적한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제가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분간을 정말 혼동됩니다. 저는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정부에 있는 강요들에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똑바로 모시라고 말이죠. 좌파 정권, 소위 말하는 그 불악치들, 대목들을 중국 자유를 철저를 하라고
MB 정권을 탄생시켰더니 이게 뭡니까? 이런데 자율권을 척결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데 중도실용을 적용해서 엉뚱한데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천안함이 폭침대도 그렇고 이번에 연평도가 불바다가 대도 그렇고 대응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요새 많은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너도나도 단체를 결성하는데 제가 한번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싸워온 국민행동본부에 적어도 국가 원로급에 계신 분들은 성원을 보내고 후원을 보내도 쉬우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자고 일어나면 무슨 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왜 노무현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겁니까? 물론 애국을 한다고 하는데 다 그 취지는 좋지만 좀 더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행동본부 우리 서정갑 본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